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 투자의 맛 일부 너도 알 수 있어 생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홍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이 폭락한 데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드리는 말들이 있죠. 미국 시장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다. 단기적인 영향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주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하면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상승을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들 안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를 기회로 내가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와 생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정답 또 해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종목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계좌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함께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방송 중에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시장 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지수 자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맥을 못 추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까지,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4%, 5%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적인 모습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개인의 매수세만 두 시장 모두 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회 제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장 지수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업종이라든지 테마 자체도 조금 급상승하는 여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테마들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가지고 오고 있죠. 이번 주도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테마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 어제 뉴욕 시장이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은 기술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알파벳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2.3%나 하락했고요. 엔비디아와 알파벳 역시도 좀 굳건하게 올 한 해 시장을 지켜주던 이런 기술주들마저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수보다도 하락했던 큰 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조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오늘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실적 발표를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굉장히 대형 종목들이고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왔다고 하지만 지수는 그거를 종목의 상승률 자체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그래도 뭐 흑자 전환이라든지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만 굉장히 뭐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장주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시장 속에서 과연 호실적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조금 큰 우리의 좀 관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이 조금 하락이 됐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장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죠. LG화학, 우리가 화학주, 뭐 2차 전지 많이 보는 종목들, 대장주들도 그렇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조금 뜨거웠던 HD 현대미포 혹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과 관련된 그런 테마들, 종목들 오늘 들어서는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올 한 해 또 작년부터 조금 뜨거웠던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과는 상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로봇주 우리가 앞으로 조금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일단은 실적 발표와는 정말 상관없이 주가가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새롭게 보는 게 맞나? 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럴 때를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면서 기회로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금리 인하 같은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곧 결정이 날 만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실적 관련해서는 제가 실적이 좀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증명해낼 수 있는 실적, 또 숫자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관련돼서 우리 시장 흐름이 어떤지 알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이렇게 실적 발표 관련된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상반기 매출이 2조 원대를 첫 돌파했고 올 한 해 매출이 4조 원대를 넘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바이오주 전체에 조금 활기가 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으로 조금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큰 그런 호재다, 자체적인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 외에도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바이오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좀 큰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인지 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시장을 이끌어줬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바이오주들에 조금 관심이 쏠리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약 바이오 테마 중에서도 내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대장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나는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제가 오늘 또 마침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이오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챙겨왔습니다. 제가 정말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던 종목인 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온 오늘의 바이오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QR코드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좀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들 분석을 함께 해봤습니다. 관련돼서 실시간 전략은 여러분들께 따로 잡아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방송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렸던 그런 수익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 지지난주에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공략해드린 이후에 10.5%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공략해드린 자리 자체가 우리 조금 멈칫하는 자리,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언제
샀어도 계속해서 상승을,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상증자라는 그런 이슈들이, 재료들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제로 실적 때문에 어제 급등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잡아드렸었고요. 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역시나 공략해드렸던 종목이고 포항 영일만 테마, 대왕고래 테마 때문에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단기적인 종목들,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가 워낙 좀 급등할 수 있고 급락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요, 역시나 눌림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해드렸고요. 이 제가 방송에서 공략한 날 이후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45.1%라는 상승률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방송에서 공략한 이후에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가 달성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테마성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면 오늘 방송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최근 들어서도 조금씩 반짝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해서 좀 한 발 빠르게 잡아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절적인 테마, 우리가 장마가 오기 전에, 폭염이 오기 전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잡아드리는 종목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콜마 모두 다 신고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빠른 시일 내에 잡아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조금 개별 이슈라든지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저랑 함께 해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5월 달에서 6월 달 방송을 하는 동안 굉장히 강조드렸었던 테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었던 테마들인데 전력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그런데 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테마가 아니거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변압기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공략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잡아드렸고 마지막으로 이구산업은요. 원자재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구리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잡아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세 종목 다 뭐 변압기라든지 원전, 원자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테마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단 한 가지 이슈인 전력 관련해서 잡아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정말 수익률 자체도 잘 나올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강조드린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하셨고 관심이 있으실 텐데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제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이 5월 달에서 6월 달 시점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오기 전에, 폭염이 오기 전에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반발자국이라도 빠르게 잡아야 된다. 좀 더 지나면 늦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제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5월달, 6월달에는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리 좋은 테마다, 종목이다,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혼자서 그 타이밍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 제가 생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 뭐 종목을 숨기거나 속일 수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온 오늘의 두 가지 방송 공략주들도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상승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테마인지 어떤 종목인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해드린 두 가지 테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방산 관련된 종목,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각각 한 종목씩 챙겨왔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들 많겠지만 종목들 남발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이슈와 재료가 있는지, 자리가 적합한지
우리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져왔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딱 한 종목씩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산 같은 경우에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좋다,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번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실적이 좋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증명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다라는 거는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도 테마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과연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이거에 걸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누가 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방산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이 방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단 국제 정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방력, 뭐 군인 이런 거에 자신이 있는 강한 강점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국가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강조해야지만 국민들에게 민심을 살 수가 있고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방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싫어할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대선 전에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지금 같은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방산, 국방력 관련된 테마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급이 메마른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나 외국인 수급에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메마르면서 시장 자체도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온 방산 또 특히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포착하고 가지고 온 테마와 종목입니다. 아무튼 뭐 최근 일주일 동안 대체 왜 이 종목을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상승이라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체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환율도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방산 테마 그 중에서도 오늘의 방송 공략주를 사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난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나 문자 메시지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는요 보다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에는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주문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들 여러분들 주문하신 거 그대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에서 공략해드릴 테마 방산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테마는 바이오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일 텐데 일단 바이오 뭐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뭐 캐나다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또 여기서도 이 테마에서도 미국 대선 관련한 이벤트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을 텐데요.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들어서 이 해리스 관련해서 부통령 관련해서 트레이드라든지 테마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련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관련된 종목들이 이 발언으로 인해서 강한 모습을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뭐 낙태권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제약업체들, 특히나 캐나다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라는 이슈 때문에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제도 뭐 우성 첨단 소재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바이오 관련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조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봐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든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포함되는 그런 테마들을 우리가 찾아야지만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생물보안법, 바이오보안법이라고 하죠. 이 생물보안법이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일 텐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발의를 한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선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이오 테마를 가지고 왔고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고르고 골라서 딱 한 종목만 챙겨왔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 방송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보다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문자 메시지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종목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방산 관련해서도 바이오 관련해서 한 종목씩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혹은 지금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으로도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QR코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중에는 조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온 거라는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또 대장주들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여겨지는 방산 테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산주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장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이런 지수 속에서도 달성한 상황입니다. 일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빨간불을 굉장히 강하게 켜줬었는데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방산주들이 강세가 우상향하고 있구나,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거래량이 갑자기 튀면서 테마성으로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 좀 방산주들을 볼 여력이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게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기는 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같은 종목들 어제 한꺼번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늘은 당연히 지수가 이렇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실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정말 건전한 하락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방산주들을 강세가 정말 조용하게 야금야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테마 중에 속하는 그런 테마이긴 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수혜주로 꼽히는 게 방산주의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부상했다 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테마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수출 호조세라는 국내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시즌인 지금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K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사들이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대체 왜 이 방산주들을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데다가 이런 강세가 꺾이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관련된 종목을 챙겨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에서 가지고 온 종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북한 오물풍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위에 써놨는데 이 오물풍선 문제가 이제는 조금 뭐 익숙해졌죠. 사실 어젯밤에도 왔는데 이게 방심하는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산에서 좀 체크해봐야 될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방산주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게 K방산, 방산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사들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테마, 방송에서 함께 공략할 테마, 방산 관련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테마 자체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뤄드리는 데다가 관련된 종목도 한 종목 챙겨왔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QR코드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방송이 끝난 이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명 직접 남겨드리고 실시간으로 시장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방산주 강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국내와 해외 관련해서 모두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육해공이라고 하죠. 육지와 해구 또 공군까지 한꺼번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방산주 또 그룹주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육지와 바다 공준점까지 그룹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열사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양옆에 뭐 바다 해군 관련해서 공군 관련해서 계열사로 가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육군 관련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단순히 뭐 육군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최첨단 IT 기술력까지 군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최첨단 기술력이 뭐냐? IT 기술력이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일단은 통신 보안이라든지 기술 통제 같은 그런 군대에서 정말 필수적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던 기술력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 보안이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우리나라 육군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안정성 부분에서는 좀 보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가운데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육군이 가장 좀 큰데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식 시장에서 흐름을 보자면은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부각받기는 했지만은 가장 좀 덜 부각받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군 관련된 종목 땡땡오션이 있고요. 또 그
공군 관련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땡땡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육군 관련된 종목은 이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종목만 안다고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해서 이렇게 그룹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종목인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사실 어떤 종목인지는 조금 눈치를 챘지만 그래도 수익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방송 외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방송 공략주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방산 관련해서 제가 자신 있는 종목으로 챙겨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에는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주문이라고 남겨주시면 정확하게 또 빠르게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기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정말 육군 또 핵심적인 통신 보안이라든지 기술 통제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실적이 담보되어 있고 조금 수출이 담보되어 있다. 기술력도 잘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떨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주가 자체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사실 주가가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주력이 방산, 육군 쪽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신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력은 방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UAM이라고 하죠. 상공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교통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UAM 관련돼서는 최근에 좀 테마도 형성이 되었을 만큼 서울시라든지 드론 관련해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UAM 관련해서 신사업을 현재 영위 중에 있고요. 또 우주항공과 위성통신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라든지 나로 같은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우주항공청이라고 하죠.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정책의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의 방송 공략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위성통신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금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궤도 위성에서 안테나라든지 통신 서비스 같은 사업을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저궤도 위성이 최근 들어서 조금 테마가 생기고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전쟁할 때 이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이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저궤도 위성이요, 전쟁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전파 공격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전파 공격이 최근 들어서 현대전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더 그런 기술력을 기반한 공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공격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위성통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쟁 시에는 전파 공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통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텔레비전이라든지 핸드폰,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다 이 통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사업으로도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을 좀 길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신사업을 다양하게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테마성으로 깜짝깜짝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렇게 미래 먹거리도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 데다가 저PBR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밸류업이라든지 저PBR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이 저PBR이라는 것 자체가 저평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조금 이 종목을 사두고 묻어두기만 한다면 제 가치를 찾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테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방산 중에서도 조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우리가 미국 대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에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자체를 좀 시사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월가에서 기술주보다 방산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상관할 거 없이 선거 기간에는요 국방비 지출을 증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민심에도 그렇고요.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비 증가는 계속해서 강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올해 사실 상승장을 이끈 건 AI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의 좀 경쟁 구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국방에 대한 공약은 어느 당과 상관없이 빠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뭐 3달 정도 남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관련된 트레이드, 관련된 테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종목 정도는 또 테마 정도는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좀 민주당과 공화당 상관없이 한꺼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단기적인 이슈라든지 혹은 실적적인 안정성이 보장된 테마를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바로 방산 테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아직까지 뭐 수급이라든지 관심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선 전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테마다라는 거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대체 왜 외국인들이 이 테마를 사들이는지 그 이유는 하나라고 보여지니까요. 우리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테마의 끄트머리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테마들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송 테마 방산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나 방산 테마가 좋다 하더라도 오늘의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육해공을 총괄할 수 있는 방산주인데다가 낮은 PBR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되니까요. 좀 나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나는 정확하게 또 빠르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한 통이면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에는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주문이라고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첫 번째 테마 방산 관련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또 관련된 종목까지 한 종목 안겨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빠르게 두 번째 테마를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바이오 관련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바이오 테마 제가 한 2주 전부터 7월 들어서자마자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시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련된 종목을 꼭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에서 반응하기 전에 한 발짝 빠르게 공략을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11일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요. 어제 엄청난 호실적까지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다라는 물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일단 하반기에 국내 바이오주들의 유상증자가 릴레이가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 바이오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또 대선 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발자국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미 한 번 수익을 드렸던 테마이고요. 오늘 볼 종목 역시나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선 테마까지 바이오를 한꺼번에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선 테마라는 경우에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해리스 트레이드로 조금 그 양상이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자면 바이오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트럼프는 중국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 어떻게 하겠다, 반사이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낙태권을 지지한다라든지 그러면서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든지 혹은 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라는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이 바이오 관련해서 좀 테마성으로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리화나 관련주들 중에서도 오성 첨단 소재라든지 우리바이오 같은 좀 수혜성이 높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어제도 화일약품이라든지 오성 첨단 소재 같은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간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 마리화나 관련된 트렌드가 단기적으로 끊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너무 높게 튀어오른 종목들만 아니다라면은 좀 연동되어 있는 테마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을 우리가 대선 전까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관련해서 뭐 바이오 보안법 자체도 그렇고요.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또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바이오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볼 수 있는 바이오주에는 과연 어떤 게 있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게 혹시나 이 테마의 트렌드를 놓친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펀더멘탈 부분에서도 개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점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수급이 메마른 시장 속에서 대체 왜 이 종목을 사고 있는지 그 이유는요. 저와 함께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올해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좀 예상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뭐 실적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뭐 올 한 해 연매출이 4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요. 2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면서 우리가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말 딱 알맞게 실적 관련해서 급등 나온 종목이 있었죠. 그 종목이 제가 바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타이밍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수주가 좋다, 실적이 좋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에 대한 선수주권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2분기 실적 시즌뿐만이 아니라 연말에 봤을 때 가장 큰 실적 이벤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 실적 부분이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제약보다도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실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아무래도 연구 중이라든지 임상 중이다, 승인을 받고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미리 잡아놓고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의 방송 공략주가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선 관련해서 바이오보안법,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바이오보안법,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라든지 혹은 공화당 상관없이 당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발의를 한 게 바로 이 생물보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나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 트럼프 관련된 테마 살래. 해리스가 될 것 같아. 해리스 관련된 테마 살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테마가 바이오 테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 견제 또 러시아 견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디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대선 관련해서 마리화나 관련주, 대마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는요. 사실 CMO,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위탁 생산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방송 공략주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위탁 생산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위탁 생산 고객사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공장에 대한 증설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법안의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방송 공략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샵 3989번으로 주문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이오 관련된 종목까지 한 종목 안겨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말씀드렸고 이 금리 인하가 미국의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G7 국가들에서 가장 처음으로 캐나다가 시작을 했고 시동을 걸었고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시사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 바이오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 말씀을 드렸는데 해리스 트레이드, 해리스 테마에도 속하는 게 바로 바이오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보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가장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위탁 생산 쪽이고 그 위탁 생산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크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방송 공략주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역대급 수주라든지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실제로 증명을 해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모멘텀까지 말씀드리면서 어떤 종목인지 정확하게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 받는 사람에는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주문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주문하신 이 종목들 제가 빠르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테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방선 관련해서 딱 한 종목 안겨드렸고요. 바이오 관련해서도 이 테마 자체의 흐름과 관련된 종목까지 공략을 해드렸죠. 마지막으로 방산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우리 시장을 좀 이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거고 실시간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 계좌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